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은 세계 군사 지정학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죠, 최근에. 다루면 다룰수록 대한민국이 정말로 세계 군사 지정학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는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치를 많이 안 다뤘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우리 조뱅의 우리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많이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윤석열 정부 그 다음에 이 저쪽 좌파 또 우파 이게 보통 지금 난잡하지 않죠,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오늘인가 어젠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 네, 오늘 아침 보도 나왔는데요. 네네. 2020년에 지금 종편 중에 채널 A, 네. 그다음 TV조선, 네. 이 이제 재허가에 대한 네네. 평가를 했습니다. 방통위에서. 네네.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위원장과 몇몇 위원들 간에 아주 편안한 점수 조작을 해서 네네. TV조선은 한 번만 더 걸리면은 폐지한다라고 하는 딱 한계선상에 놓았습니다. 발표를 했죠. 조작했고 그다음에 그 조작의 결과가 TV조선은 한 번만 더 그러니까 한 번만 더는 그건 그 다음번이고 네. 그러니까 조작을 안 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폐지예요? 아니요, 조작 안 했으면 당시에 조작을 안 했으면 당연히 유지인데 지금까지 유지를 되고 있는데 네. 말하자면 폐지 직전까지 조작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조작이라 그러면 점수를 높이는 걸 조작이라 그러거든. 점수를 낮추는 거죠. 점수를 낮췄다. 네, 예, 그렇죠. 예. 채널 A는 그것도 비슷하게 점수를 낮춰서 둘 다. 예. 둘 다. 그러니까 자기들 권력이 천년만년 갈 줄 알고 그렇죠. 갈 줄 알고 이제 콧괴 가지고 이제 버르장머리 잡는다고. 그렇죠. 우회적인 그러면은 TV조선이랑 이제 채널 A는 윤석열 정부 이제 하늘같이 모셔야겠네. 큰 덕 받네. 지금까지는 이 압색하기 전까지는 별로 큰 사인이 없었죠. 근데 이제 딱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는 그걸 문제시 삼아서 이거는 이 사법적인 차원에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행동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TV조선이나 이제 채널 A는 한숨을 놓게 되는 거죠. 감사해야죠. 네, 그러니까 하나같이 모셔야겠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네. 그렇죠. 그런데 몸조심해야 돼. 몸조심해야죠. 왜 그런지 알아요? 예. 그 말씀 하셨나고? 선수는 네. 병 주고 약 주거든. 그렇지. 예. 그 정도만 합시다. 진짜 칼 되는 수 있어요, 저거. 그렇죠. 예. 원래 그런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보약이 그렇잖아. 그렇죠. 치료약과 보약이 그런 관계잖아요. 하나는 몸을 치고 하나는 몸을 살리고. 예. 그러니까 TV조선하고 종편 쪽을 너희 부당하게 당한 거 풀어줄게. 그럼 계속해서 풀어줘서 잘 나갈 줄 알아? 진짜 칼질하는 수 있다니까. 그럼 어디 가서 억울하다고 말도 못해. TV조선보다는 아마 조선일보가 되겠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본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특히 우리 조선운동, 특히 조선일보가 그렇게 사심 중립적이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아니 김종인을 희대의 성인군자 할배로 만든 거 조중동이고 이준석이를 김순덕 미안합니다. 우리 조 교수님은 사람이 점잖아서 얘기 안 하는데 저는 막 얘기해. 김순덕이 이준석이 띄우는 글 보고 제가 그거 보고서 제가 하루 밤새 내내 구역질했네.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이준석이 윤석열 무슨 청년 성인군자로 만들어서 띄우고 후보가 되기 직전에 아마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개헌 문제, 특히 내각제 개헌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개헌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윤 후보가 윤 후보가 후보 시절에 후보 직전일 직전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 빼고 그 공격했지. 대안이 나온 게 칼 빼고 뭐 공격한 게 아니라 바로 대안을 만들려고 최재형이지. 최재형 씨죠. 최 의원이 잘하셔야 돼. 인망이 있었는데 예. 요새 그 이준석이 끼고 돌았잖아. 그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올라타 있다고 조선일보 손안에서 논다고 지금 시중에서 소문이 너무 안 좋아요. 안 최 좋아요. 의원님 예. 잘하세요. 지금 조선일보 손에서 놀 군번 아니잖아. 그 저기 최 의원의 그 무슨 뭐가 조선일보의 핵심이지. 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최 의원이 조선일보 손에서 논다. 시중에서는 그 소문이 많으니까 최 의원 뭐 그렇게 어째 나 최 의원 그 이준석 이렇게 감싸고 도는 거 보고 최 양반도 맛이 갔나 왜 저래? 또학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희대 모략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요새. 어제 네. 일어났죠. 어제 저기 어제가 아니라 그제부터지. 그제부터죠. 예. 윤석열이 바이든 만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만나고 바로 뒤돌아서서 예. 저 삼기들 저거 바이든이 나중에 개망신하는 바이든이 저 개망신하는 거 아니야? 저거 쪽팔리는 그쪽 게 팔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예. 저 삼기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 보도 듣고 그 부분이 이제 아니 난 그 보도 듣고 저 양반이 원래 검사들이 욕 잘하거든. 그렇죠. 아니 맨날 살인범 잡아놓고 하니까 말이 곱게 나갈 수가 없지. 그 스트레스 많은 생활에서. 그래서 그 검사가 직업이 더러운 직업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직업에서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옛날 또 근성 나왔나 보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이제 그렇게 바이든하고 나오면서 그게 이제 실상을 앞에 그 바이든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던 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 빈곤국들한테 보건, 뭐 저탄소 등등등 해서 공적 지원을 우리 주요 국가들이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미국은 30억 불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뭐 독일도 따라서 20억 불을 내겠다. 뭐 등등 해서 우리는 1억 달러를 이제 그 출연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바로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1억 달러든 뭐 10억 달러든 간에 이것도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 국회를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 가정 이 삼기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 그 들어보니까 아무리 들어도 삼기는 끼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자들. 이자도 안 나오고 이 사람이 나와요. 남은 확실히 나오고 이 사람 나도 한 10번 이상 20번 이상 다 들어봤는데 늦게 하고 앞에 하고 하는 게 봐도 사람은 확인돼요. 그래서 앞에 입자가 조금 그건데 이 사람들 뭐 이렇게 안 됐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를 지칭해서 대한민국 국회를 지칭해서 바이든과 약속한 1억 달러를 국회가 오케이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걱정하는 얘기였는데 걱정하는 이야기죠. 예. 그 국회가 만약에 오케이 안 하게 되면 바이든이 망신할 거다. 바이든이 쪽팔린다 이런 이야기죠. 쪽팔릴까봐 걱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미국 이 삼기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근데 이게 또 이러니까 또 득달같이 촉새가 하나 유촉새인가 누군가 달라들어가지고 또 이상한 짓 했지. 유승민이려 갑자기 뭐.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아. 76학번이야. 경제학과. 근데 왜 그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유승민 씨 당신은 왜 그래? 그러니까 들어서. 그래 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여유 있게 살지. 여유 있게 재산도 살지. 많을 텐데. 그리고 이건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문제니까 저쪽에서도 특히 좌빨들이 반동 좌빨들이 요새 유승민은 반동 좌빨보다 더 지독하니까 아니 유승민이 악의를 품고 공격을 한 건 오케이. 그렇게 생겨 먹은 사람이야. 저는 유승민이 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한다, 대한민국을 공격한다, 그건 그렇게 생겨 먹은 사람인데 공격할 때 제대로 공격을 해야지.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이거 물어가지고 뭐라고 했지? 뭐라고 그랬더라? 그 저기 뭐지? 정신 차리옵소서. 뭐 정신 차리. 외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뭔 식으로. 나 참 유승민 씨, 그 서울대 76학번 경제학과 시계를 나와갖고 점자는 대구 출신이라는 사람이 왜 그래? 그 사람이 당신. 이제 이게
좀 철 좀 들어서 하자. 철 좀.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거기도 그렇고 어. 갑자기 그 뭐야 뭐 누구나 다 아는 반미좌파가 예. 이 종미로 미국을 아주 미국이 바이든이 심사를 상했을까봐 혹은 미국 의회가 자존심 상했을까봐 혹은 펠로시가 아주 저 물을 먹을까봐 걱정을 하면서 요새 좌파 애들이 그래. 예. 윤석열 당신이 미국을 모욕하냐? 예, 그러니까 미 국회를 미 의회를 모욕하냐? 우리 펠로시 여사를 모욕하냐? 나는 이것들이 지금 그것도 며칠 전에 또 더 있습니다. 그 뭐요? 저기 엘리자베스 여왕 그 상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기 김건희 여사가 망사 달린 모자 썼다고? 예, 근데 그건 뭐 알아보니까 저기 뭐야 영국에서 요청을 했던 거였고. 그러니까 그때 또 웃기잖아. 어. 지들이 무슨 국제 프로토콜에 언제부터 그렇게 잘한다고? 아니 상주가 망사 달린 모자 쓰는 거지. 그러니까 가족이 예. 왜 조문 얘기 그걸 씁니까? 그것도 박명록도 있었죠. 박명록도 똑같잖아. 예. 박명록은 탁현민이가 했지 또 그건. 탁현민 아니 이거 뭐 탁현민이가 그 탁현민이도 망사 그것도 뭐 탁현민이가 그거 망사도 탁현민이요? 예. 오른쪽 페이지에 써야지 왜 왼쪽 뒷면에다 쓴 겁니까? 그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아니 탁현민 씨, 그 윤석열한테 따지지 말고 그거 다 저기 영국 왕실의 요청이니까 여기 왕실에서 그렇게 운영하니까 영국 왕실로 가셔 당신은. 그렇게 국제 프로토콜을 잘 알면. 그래서 찰스를 그냥 싸대기를 한 박 치면서 야 이 쌍꺼사 니들이 영국 대영 제국의 왕실이냐? 이렇게 예의를 모르냐? 네 엄마 돌아가셨는데 그거 하나 장례 하나 못 치르냐? 이 쌍꺼사하고 싸대기를 치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그 조인터를 까라고. 그래서 이런 탁현민 씨 그러고 좀 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내가 감옥 갇히면은 내가 저기 위로금 넣어줄게. 일부에서는 뭐 철진한 시대착오적인 여성 논쟁이냐 하는데 무슨 논쟁은 무슨 논쟁?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옐로우 그거죠. 쓰레기 논란인데 참 이게 사실은 이게 한국 좌파의 아주 민낯이에요. 민낯입니다. 예. 얘들 저기 1920년경부터는 소련을 종주국으로 받들었잖아. 그렇죠. 이제 바이든 펠로시를 이제 거의 뭐 신적 존재로 받들어 얘들 지금 좌파가. 그래 돼요. 바이든 아저씨 살려주세요. 성렬이 좀 나빠요. 성렬이 나빠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 또 재밌는 건 네. 거기에 조중동이 또 옆에서 추임새를 넣잖아. 역시 성렬이 나빠. 그래도 요번에 저기 그 망사는 추임새 안 났어. 안 써. 망사랑 이게 박명록은. 이게 워낙 요새 조금 몸조심해 조중동이. 조금 현실은 좀 덜은 들어. 좀 탄핵 이후에 최근에 또 마지막 그 최재형 대항마까지 굉장히 사실은 난잡스러웠는데 이제 조금 정신 좀 차릴 때도 됐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좌파는 100년 전에는 소련을 하나님으로 모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공간에서 소련 플러스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모셨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이제 유신 시대 때 이제 뭐 박정희 뭐 독재라 이러면서 그 논거를 되게 이제 지미 카트라든지 이런 권력이나 국무부 좌파들, 미 국무부 좌파한테서 논리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예, 박 대통령을 쳤지. 쳤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보니까 내가 이제 우리가 뭐 진보 좌파 이거 조선일보가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중국과 북한을 또 하나님으로 모셨잖아. 그렇죠. 예. 소련 망한 다음엔 그건 또 리영이가 물꼬를 텄지. 네, 그 물꼬를 텄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랑 이제 러시아 망할 것 같으니까 요새는 이제 바짓가래기를 이제 저기 어디야 미 국무부 바이든 뭐 펠로시 쪽을 이제 펠로시 치맛단 붙잡고 징징거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영희 씨에 대한 뭐 혹시 더 그거 할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에비던스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NLL 문제 그다음에 남북한 휴전 문제에 대해서 그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휴전을 반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 이제 국무성 쪽에서는 네. 이승만을 굉장히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었고 리포트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말하자면은 자기들의 미국 무승도 뭐 사실 공정 리포트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그런 걸 했던 건데 딱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그게 마치 미국인 양. 응? 그래서 미국 그 우리 한국을 디스하고 부정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을 했고 리영이가. 그다음에 전환시대의 논리를 쓸 때 그 사람은 악랄해. 그 할 때 악랄해. 악의를 갖고 있어. 그것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국무부 좌파하고 그래도 인정을 해. 네, 그다음에 그러면 그런 뉴욕타임즈, 평생에 걸쳐서 예. 그 사람이 청년 시절부터 평생에 걸쳐서 그 세상과 국가에 대한 악의를 예. 잘못 표현하면 감옥을 오래 살으니까 예. 세련된 형태로 지식인처럼 포장을 해서 죽을 때까지 광 잡아가면서 표현하다가 숨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악의에 가득 찬 집요함을 보면 인정해. 평생. 대단한 영감이야. 그래서 뭐 그렇게 악의에 가득 찬 그 앙심과 정오를 표현하고 위장을 하고 그걸 위장을 하잖아. 그렇죠. 한겨레를 만들어서 사상의 은사라고 사상의 성주로 한겨레 정도가 아니라 북한 애들이 그 리영이 영감 나타나면 90도 꺾어서 인사했어요. 그렇죠. 그 저기 북한 갔을 때. 하여튼 그런 그 아주 오랜 못된 아주 비열한 그 전통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러시아도 이제 폭망, 북한도 폭망, 중국도 폭망하니까 이제는 다시 저기 유신대로 돌아간 거야. 이제 미국 국무부 내 일부 좌파 근데 없어요 이제는 별로. 이제 없어요. 예. 그다음에 저기 미국 이제 민주당에 가서 이제 꿇어 엎드려서 성렬이 제 나빠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생겨 먹은 것들. 그리고 맨날 말이나 지어내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은 사실 가짜 뉴스죠. 페이크인데 그것도 페이크를 넘어서는 조작이죠. 너머적인 건데 거기에 딱 해가지고 또 박자를 맞춰서 광주의 어느 면허도 없는 여론조사에서 이제는 한동훈 이런 이상민 탄핵을 넘어서서 윤석열 탄핵 50% 이상 나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얘들이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게 윤석열 그때도 박지원은 박근혜 탄핵 안 된다 그랬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킨 건 김무성과 조중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권이 했다고 사실은. 네. 그런데 지금 나는 솔직히 말하면 오바마 정부의 암묵적 동의 아래서 일이 저질러졌다고 봐. 그렇죠. 국제정치를. 근데 국제정치를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1985년도에 내 기억에 맞으면 내가 그때 한국일보 기자였잖아. 예. 서술 10화랑 공부 때 아니요. 그렇죠. 그때 필리핀 옐로우 혁명이 있었거든. 예, 그렇죠. 그때는 지금처럼 언론도 많지도 않았고 인터넷 신문 없었고 언론이라 그래봐야 그 신군부가 정리해서 서울, 경향, 중앙, 동학, 한국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일간지가 5개밖에 없어. 팔면 발행할 때야. 맞죠. 1980년대, 80년대에는 우리가 가난해서 신문이 8면이에요. 그때 한국일보가 날렸죠. 근데 그때 한국일보 날렸지. 그때 한국일보가 이제 언론 육사죠. 그냥 한국일보 기자였었는데. 근데 외신부였거든. 왜냐면 이게 이 녀석은 밖으로 돌리면은 저기 맨날 그 좌파 만나가지고 혁명운동한. 그러다 밤에밖에 못 만나서 밤에밖에. 그러다가 또 수배당하고. 근데 이 외신부장 이 양반이 점심을 누구랑 먹냐? 맨날 미 국무부 애들이랑 먹어요. 그래요. 예. USIS. 예. USIS. 미 문화정보원. 그것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 미 대사관의 정치 참사관 아래에 있는 사람. 그렇죠. 정치 참사관은 그때가 빅터 차야. 그렇죠. 80년대 초. 그 당시 아주 젊은 어린 친구죠. 그 당시에 미 저기 정치 참 빅터 찰 거야. 내 기억이 맞으면 참사관이 저기 부르면 그 YSDJ가 버선발로 양말발로 뛰어나올 때요. 차가 참사관 박반 있지 않았나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폴리티컬 어타쉐. 아타쉐. 그게 아마 80년대 초를 기억하거든 그 사람. 공스 그러니까 카운슬은 아닐 거였어요. 그러니까 참사관 영사는 아니고 폴리티컬 아타쉐. 아타쉐 아마 저기 저 직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사관까지는 안 가고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고 와요. 이 외신부장 하는 양반이. 예.
그러고 나서는 편집국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나면 예. 자 신문 입장 8면밖에 없어 전체가. 데스크 그렇게 달라졌죠. 보세요. 일면 필리핀 황색혁명. 그걸 통미닷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행제목. 예, 행제목. 예. 일면 전체 이만하게 두껍게 해서 이면 딱 나가면 뭐 아키노 무슨 뭐 코라손 아키노 무슨 연설. 삼면 또 딱 보면은 뭐 영웅적인 민초들의 투쟁. 이게 뭐야? 85년도. 위험한 때지. 아니 그게 뭐냐고 시그널이. 시그널 여기도. 신군부 쳐라 이거 아니야. 그렇고 미국에서 네, 그렇죠. 신군부 제들. 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86년이었나 85년 그래요. 둘 중에 86년인 것 같다. 그걸 보면서 야 미국이 신군부가 계속되는 걸 안 바라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물론 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네. 2017년에 네. 그때도 미국이 작용했다고는 난 모르겠어. 대한민국만 섰고 미국이 그런 공작 같은 거 안 먹힐 수도 있으니까. 그냥 200만 시위 조중동에 매일 나올 때 그 느낌이 난 오버랩 되더라고. 마지막 그 저 헌법재판소 전혀 말하자면은 헌법 저 탄핵하고 난 뒤에 헌법재판의 어떤 재판을 하는데 선고를 보십시오. 그게 선고문이 아니잖아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다시 그게 한번 말을 하면 조중동의 그 여론 압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이쪽에 저기 저 촛불 그 시위보다도 훨씬 더 강했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나 문재인을 지지하거나 저 좌빨들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뭐 대도 않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무슨 뭐 지지 뭐 탄핵 여론이 50%다 이런 여론조사로 떠들 게 아니라 조중동과 주호영을 설득하셔야 돼. 정진석과 내가 꾀를 가르쳐 드릴게. 그리고 혹시 미국에 영향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미 국무부 직원들과 미 대사를 설득하셔야 돼. 이거 여론조사 이렇게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돈만 쓰지 마. 그 돈이면 나 줘. 이제 뭐 이거 다 웃으면서 얘기하자. 너무 심각한 얘기라. 너무 심각한 이야기고. 이렇게 실없이 웃으면서 해야 돼. 그리고 뭐 그 전에 뭐 지금 막 한 일주일 동안 저기 이 뭐야 대정부 질문할 때 한동훈 불러놓고 예. 계속 뭐 김건희 특권 제출했는데 또 누구 한 사람 저기 우리 김건희 여사님. 그 뭐라 그러지? 왜 우리 그런 디코이라 그러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적의를 예, 분산시키는 역할. 마치 저기를 분산시켜줘. 오로지 빈틈은 거기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상대방은 김건희 김건희사에서 겨냥해서 쐈는데 저게 허방이야. 근데 저 왜 저러려고 하면 이제 법사위에 예. 그 이제 뭐 사보임도 하고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동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아니 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하니까 법사위에서 이제 통과를 해야 돼요. 그걸로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국회의장이 그걸 신속 처리 안건으로 해가지고 되는데 시대 무슨 그 이 꼬마 정당이 하나 민주당 친민주당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비례대표가 아니라고 뭐죠 비례 전문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조정훈이라고. 그때 저게 사보임 사건? 아니 그 말고 또 지금도 이 특검을 하려고 그러는데 법사위를 통과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또 쪼개기를 한 거야 또? 쪼개기를 한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친민주당 그 계열의 독립된 당을 가지고 있는 그 조정원. 그건 독립이라고 안 그러죠. 명판을 그냥 분리한 거죠. 명판 분리인데 어쨌든 조정원 의원이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쪽에서도? 그쪽에서. 난 개인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이게 이 특검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이재명 그 방탄을 위한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는 내 개인적으로 내 정치 그 소신과. 그래서 내부에서 그래도 그 점에 관해서는 정상적인 얘기가 한마디 나왔죠. 그리고 지금 뜹니다. 그 친구가 조정훈 의원이 그리고 아주 반듯합니다. 아니 최소한 이번 건에 관해서 나는 모르겠어. 나는 아니 뭐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저기 정확하게 최소한의 그 양식은 가진 이번 건에 관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그냥 그 대정부 질문 때 한동훈 법무장관 불러놓고 거의 대부분 탄핵에 대한
그 프레임을 정해놓고 질문을 때려요. 그래서 당신 탄핵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한동훈이 어떻게 받아쳤느냐. 깡패, 마약범 잡고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입니까? 그리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내 그 책무 수행이 직무 수행이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근데 받아쳤어. 며칠 전에 검찰총장 한동훈이 저기 김명수 가서 만나지 않아요? 대법원장? 만났는데 그거 왜 만난 거야? 김명수가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김명수 기소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요새 수사인가? 나 요새 저기 입건이지 그러니까. 네, 입건이죠. 나 요새 인류 차원과 세계 차원의 군사 지정학을 보느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저는 아주 설명 좀 해주죠. 정밀한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들었습니다. 감사도.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기 임모 부장판사가 이쪽 친윤석열 쪽이라고 해서 혹은 또 그 전에 그 계열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격리가 되고 굉장히 이제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네, 어떤 임이라는 판사가. 그런데 근데 양반이 상당히 중병이 있었어요. 중병이 있어서 있었어. 이제 이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실제는 이제 사표를 제출하면서 그건 이제 둘이서 김명수가 대법원장일 때야 대법원 판사일 때야 뭐예요? 대법원장일 때. 대법원장일 그러니까 때 이제 사표를 대법원장이 제출하나 보지? 그렇죠. 부장판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은 이제 사법적인 판결을 대표하지만 행정도 대법원 행정도 다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 법원 법원 이제 전체를. 사표를 제출을 하니까 사표를 이제 수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야당에서 당신을 탄핵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입법부에 대한 우리 사법부 책임이 어떠냐? 탄핵당할 때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어라. 남아 있어라. 양형태랑 엮인 사람이구나. 그렇죠. 이른바 양형태의 저희들이 프레이밍할 때 사법파랑 엮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너는 그 자리에 남아 있다 파면까지 당해야 돼. 이제 그 소리. 그 일종의 판사에 중병이 걸려서 지금 오늘 내일 하는 판사가 나 사표 쓰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그래서 거예요? 이제 그 문제가 돼서 이제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김명수 국회에 출석했을 때 이제 야당에서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야당. 그러니까 지금 국힘이. 당시 모르니까 임모 판사 이런 말 한 적 있냐? 모르니까.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딱 잡아댔어. 근데 이 임모 판사가 녹취록을 공개를 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위증은 그 실형인데 한 2, 3년 살아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사법부 수장이고 그러니까 또 저쪽에 또 우리 대법원장님 어떻게 하시나? 근데 사실은 들어가시면 저 영치금 5만 원 보내드릴게요. 그때 이렇게 실형 받으시면. 왔다 갔다 하면서 볼멘 소리를 한 게 아니라